그래서 설명을 먼저 좀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을 잘 생각해보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프를 그려서 뭐 교점을 찾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3차나 4차도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오늘 좀 먼저 배울 건데,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증가 감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x가 언제 커지고,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냐,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게 이제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그 다음에 뭐 최대 최소, 요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요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배워볼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걸 먼저 살펴보겠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한대, 그럼 증가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기준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뭐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커지는 기준을 x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커질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x1이 x2보다 크다. 어떤 구간에서 x 두 개가 있는데 임의의 x 두 개를 잡았을 때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x1보다 x2의 함수값이 더 크면, 요럴 때 우리가 증가한다 라고 부릅니다. 어떤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1, x2를 가지고 x1이 x2보다 작을 때, 즉,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x2가 x1보다 클 때 y 값도 크면 우리가 이럴 때 증가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감소도 비슷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x가 점점 커지면, x가 커질 때 반대로 y가 작아지는 친구들이 있겠죠. 요럴 때 우리는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으로 보면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x가 이렇게 커질 때,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 라고 보면 요게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y1 y1 이렇게 볼 수 있어서 x 값이 커질 때 y는 점점 줄어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증가랑 감소, 뭐 식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얘네들의 특징,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증가 감소를 이제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f'x, 얘가 이제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랑 관련이 있는 친구가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플러스가 돼야지만, 함수값이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증가할 때 조건이 뭐냐면 f'x가 요 구간에,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양수면 우리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가한다. 반대로 감소할 때
이때는 f'x가 0보다 작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도함수라는 것 자체가 의미로 보면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알고 있지만 얘가 원래 의미로 보면은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양수일 때만 우리가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거 책 하나 가져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증가한다라는 범위 안에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순간 변화율이 양수면 당연히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순간 변화율이 살짝 멈췄다가 0이었다가 그 바로 다음에 바로 커져도 요 구간에서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구간 안에서 함수가 증가한다, 뭐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 등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커지기는 하는데 잠깐 멈췄다가 커져도 그냥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증가할 때는 요런 경향, 감소할 때는 요거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해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얘가 0보다 크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요때는 증가한다. 요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으면 요때는 감소한다. 요렇게 하고 반대로 증가할 때는 여기 등호 붙이고 감소할 때도 등호 붙여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까지 내용 정리 한번 한 거고요. 1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풀면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건데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b-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증가 감소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증가 감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다 도함수로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도함수로 판단을 내려줄 건데 얘가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감소 증가는 다 도함수로 일단은 판단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를 구해줘야 되냐면 도함수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8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걸 6으로 묶어주면 뭐 x-1, x-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도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지금 도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fx라는 친구가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부터 3 사이에서는 감소하는구나, 3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구간의 양끝 값에서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1이랑 3이랑 어느 사이에 그러니까 요 A랑 B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구간에서 감소를 하도록 하는 A-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A는 요 1쪽에 제일 가깝게 있어야 되고 B는 3쪽에 제일 가깝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b-a의 최대값은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밑에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함수 fx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도함수를 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다 증가를 해야 되면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3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 요 2차 함수는 지금 내가 꼭지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야. 아, 여기 마이너스 2 이거 축은 아직 모르고 이렇게 x좌표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3이랑 1에서 증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1 모두 도함수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대략 한 여기 정도에 있을 거고 1이 대략 한 여기 정도에 있다라고 봤을 땐 지금 요 구간 마이너스 3부터 요 1 사이의 이 분홍색 구간에서는 다 이 도함수 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이 마이너스 2일 때인데 얘가 얘일 때의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가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뭐 증가한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수 전체에서 증가 감소를 표현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방법의 첫 번째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대1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1대1 대응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1대1 대응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x 하나당 y 하나만을 가져야 되는데 x 하나당 y가 이렇게 되면 여러 개가 겹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는 증가, 감소, 증가가 섞여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건 x랑 y, 그러니까 x 하나당 y 하나고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대응일 때는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이런 그래프 개형밖에 안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주면 이게 실수 전체에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 증가 감소하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최고창의 개수로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양수면, 최고창 개수는 A라고 많이 쓰니까 그냥 A라고 표현할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얘는, 자, 다항함수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요 뒤에 있는 친구들보다 얘가 이 fx가 커지는 거에 영향을 훨씬 많이 준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주는 친구가 제일 큰 차수예요.
그러면 제일 큰 차수가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그러면 xn승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야.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계속 커진다라고 보면, 그러면 요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요렇게 역함수가 존재하든 1대1 대응이 되든 뭐 할 수밖에 없는 친구냐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증가,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라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a가 0보다 작아.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음의 무한대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중 되면 우리가 요 3참수 그래프 그리는 개형을 배우겠지만 조금 있다가 지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되겠구나.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실수 전체에서 감소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야 돼요. 실수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소 증가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또 도함수를 구해준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거에 대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가 3부터 마이너스 3까지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맥락으로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역함수를 갖는다. 그러면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럼 1대1 대응이다라는 건 이게 지금 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이런 경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해주는 모양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럼 계속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a제곱 마이너스 3a가 얘도 만나면 안 되겠죠.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0에서부터 3까지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5번이랑 6번 이렇게 있는데 5번 같은 경우에 표현이 x가 커질 때 y는 점점 작아진다 라는 얘기니까 요 구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야 되겠더라. 그러면 요 구간에서 도함수가 갖는 값이 그 음수값이 돼야 되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사고를 전환할 수가 있겠죠. 5번이랑 6번은 일단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5번 한번 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제 감소해야 된다라는 경향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도함수 먼저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얘가 모든 거에서 다 음수일 필요는 없는 거고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만 음수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아까 그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은 다르게 지금 축의 방정식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f'x가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다 라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x축이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지나가 줘야 된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2랑 1에서 속하는 이 친구일 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라서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1 요런 정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근해분리다 라고 하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근해분리, 뭐 방정식이든 근해분리 할 때 여기 보면 두 근 사이에 어떤 실수값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요럴 때는 함수값만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F1이 0보다 작다. 여기는 같아도 되는 게 1을 포함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1일 때 0이어도 1보다 조금 작은 애들은 다 음수로 들어올 거니까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F'이죠. 프라임 마이너스 2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싹 다 넣어보면은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a가 4분의 3부터 3까지, 요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1, 2, 3 이렇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 근해분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요 뒤에 문제 푸는 거에서는 간혹가동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함수값, 뭐 판별식, 추계 방정식 이런 거 따지는 거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일 때 두 실수에 대해서 요거다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그 1대1 함수의 그 대우 명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저게 지금 요거 대우를 써주면 x1이랑 x2랑 다를 때 fx1이랑 fx2가 같지 않다. 요게 이제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다 라는 이야기고, x가 a보다 클 때 모두 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언젠가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자, 도함수를 구해봤을 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3x 마이너스 1 x 아니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도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어디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개형을 보면 얘가 f'x니까 얘는 처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경향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런 식의 경향을 보일 거고, 만약에 a라는 친구보다,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a가 요런 데 존재해버리면 요렇게 큰 쪽에서는 y 값이 같은 게 분명히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여기 점, 여기 지금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가 바뀌는 점,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여기 3 있죠? 그래서 a는 3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a가 여기 써도 괜찮아. 여기 써도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이니까 y값 겹치는 거 없을 거고,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다시 넘어가서 개념 조금만 더 보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극대극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대극소. 그래서 극대라는 건 뭐냐면 x는 a라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든 x, 열린 구간에 포함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다 fa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어떤 구간, 열린 구간이 있는데,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있는데, 이 열린 구간에서 모든 x일 때 함수값이 fa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요 x는 a를 극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대. 극대. 그 다음에 정의로 보면 극소는 그럼 반대 개념이 되겠죠. x는 뭐 b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이 있어. 열린 구간이 있어. 그 열린 구간에서 fx가 다 f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럴 때 우리가 극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의로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만 구했단 말이야.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자르고 여기까지만 자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y값 중에 제일 큰 거 고르면 됐단 말이야. 제일 작은 거 고르세요라고 하면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됐단 말이야. 이게 최소니까. 근데 극대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근처에서 내가 정하고 싶은 어떤 근처에서 제일 큰 값. 지금 어느 근처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보면 얘도 잡을 수가 있고, 요 구간 안에서는 얘가 또 제일 크잖아. 그리고 요런 구간에선 또 얘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냐면 극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극대. 그 다음에 여기 요 또 어떤 근방에서 제일 작은 친구 있죠? 여기도 요런 애들 있겠죠. 이렇게 되는 애들. 요런 애들을 우리가 극소라고 부릅니다. 극소. 그러니까 근방에서 제일 작은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대랑 극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극대라는 친구는 이게 지금 함수 그래프니까 y는 fx라고 봤을 때 fx 그래프가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는 순간에 극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극대는 f'x의 부호가 f'x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시점일 때 우리가 극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함수. 자,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고, 여기도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여기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이 지점을 우리가 극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약간은 뭐 눈치를 챌 수도 있지만 다항함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왜 지금 이 다항함수라고 내가 못을 박아 놓냐면, 다항함수가 아닐 때는 극대지만 요 다항함수에 적용되는 식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항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극값을 갖는다. 다항함수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다항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냐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분이 가능하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연속이면서 미분 개수가 다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럼 미분 개수가 다 존재한다라는 말은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도함수가 연속인데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려면 뭐를 지나갈 수밖에 없냐면 0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연속인데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또 0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항함수 기준으로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꼭 다항함수라고 안 해도 돼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같은 경우에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는 f'a가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극값이 존재하는 게 x가 a다라고 했을 때, x가 a일 때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이때는 f'a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자, 다시 한번, 요거 중요한데, 도함수가 연속일 때만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f'a가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외인 상황들이 있는 게, 만약에 지금은 내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요렇게 절대값 x라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얘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요 근방에서는 제일 작은 친구니까 얘는 내가 극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요 포인트는 극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극소가 되는 점인데 얘는 여기서의 미분 계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어디서 극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막 구간이 나눠지고 이러다 보면 이 구간이 나눠지는 순간에 극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선 또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이 한번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 기준으로 극값이 존재하면 f'a가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f'a가 0이면 x는 a에서 무조건 극값일까? 뭐 극대든 극소든 이거면 이걸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건 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또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배울 건데, 도함수가 3차다, 아니 도함수가 2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도함수 중에서 2차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이 도함수가 근이 요렇게 지나가. 중근으로 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값이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우리가 극값이라고 불러. 근데 이런 상황이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그대로 또 플러스로 유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였다가 플러스, 여기를 지난다고 해서 여기가 0이긴 한데, x가 a일 때 함수값이 0이긴 한데,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였다가 계속 플러스로 유지되니까 이런 건 극값이라고 안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도함수면 얘는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경향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요 근처에서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f'a가 0이라고 해서 x는 a에서 무조건 극값을 갖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런 a들을 변곡점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냥 뭐 저 용어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저게 뭐 학교에서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요거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다항함수 기준으로 극값이다. 뭐 x는 어디서 극값이다? 그럼 x가 f'a가 0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주면 되고, f'a가 0이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극값은 아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극값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게 문제를 풀 때 보니까 그냥 뒤에까지 쫙 다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극값을 배우고 나면 뭐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고 언제 극대가 되고 언제 극소가 되냐 요거 정도만 판단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지금까지 배웠냐면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도함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요 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거예요. 뭐 대충 그리면 알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도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도함수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가 뭐가 되는 걸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냐면 그 극값이 되는 애를 먼저 찾아주는 게 편해. 그래야 그래프 그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애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0이 되는 친구가 지금 보면 x가 1이랑 3이라는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 정석적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증감표다라는 걸 하나 그릴 거예요. 증감표라는 건 뭐냐면 x값에 따라서 언제 도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겠죠. 1보다 작을 때, 1이랑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그러면 이때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볼 건데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이야기고요. 1일 때는 정확하게 0이고 1에서 3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고 3일 때 다시 0 됐다가 3보다 클 때 다시 플러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찾은 거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뭐였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 원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한다 라고 배웠죠. 뭐 0일 때 그러면 여기는 이제 1이랑 3 사이일 때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런 경향을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됐으니까 요 근처에서는 얘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다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값으로 따지면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넣고 구할 수가 있으니까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반대로 여기는 이제 극소라는 개념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방에서 제일 작으니까. 그럼 극소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다 3을 넣어주면 되니까 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원래는 이 그래프는 사실 도함수를 가지고 그릴 수 있다라고 봐도 돼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x가 이렇게 똑같이 내려올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 증가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1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변화율이 훨씬 커.
그러다가 1로 점점 가까워져 오면서 증가하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가파르게 하다가 점점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증가가 아예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감소하는 폭이 여기가 x가 지금 2잖아. 그럼 여기 2일 때 감소하는 폭이 최대란 얘기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여기서 다시 순간적으로 0이 되겠죠. 기울기가.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는 모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원래는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표시할 거는 여기 1,6이고 여기 3,2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걸 매번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매번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3차 함수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크게 보면 도함수, 저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결국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도함수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함수 따라서. 그러면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 기준으로만 한번 보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 도함수가 아예 그냥 싹 다 x 위에 떠버릴 수가 있겠죠. x축보다 그냥 계속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처음엔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해. 그러다가 여기서 증가하는 폭이 제일 작았다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요런 모양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요게 도함수면 이게 얘에 따라서 요렇게 도함수가 그려질 수도, 원래 함수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얘랑 모양은 비슷하겠죠. 중근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럼 요때는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돼줘야 돼.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 얘는 그냥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얘는 순간적으로 0 됐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요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래프는 두실근 가질 때. 두실근 가질 때는 증가, 감소, 증가가 이렇게 바뀌는 친구겠죠.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하게끔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되고, 항상 여러분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만 그리면 돼.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극대, 여기는 극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3차 함수는 그냥 싹 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진짜 드물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일단 이렇게 그린다라고 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차 함수만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3차만 그리는 게 아니라 몇 차도 그리게 돼 있냐면 4차까지는 그려줘야 돼. 그러면 4차도 그래프 개형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식으로 그릴 수가 있냐면, 자, 그럼 4차 함수도 뭐가 필요하냐면 도함수가 필요하겠죠. 도함수. 그럼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의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내가 f'x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차 함수다 보니까 x축이 지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됩니다. 어떻게 5가지 정도 되냐면 요렇게 밑으로 지나가는 친구가 아예 하나 있겠죠. 요 극소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극소를 중근으로 갖는 경우도 있겠죠. 요렇게 극소를 중근으로 갖는 경우. 그 다음에 극대랑 극소를 사이로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극대가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극대보다 위로 x축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총 5개 정도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하다가, 처음에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계속 플러스로 계속 함수값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하다 뭐 하는 경향을 보이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건데,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증가하는 폭이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대충 그렸을 때 이런 느낌으로 가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1번 모양일 때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가는 계속 하는 거야. 이거 좀 작게 그리자. 너무 크다. 5개는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증가하다가 요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가는 게 1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친구가 있죠. 0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한번 찍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게 문제로 따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4차 함수로 따졌을 때 얘가 제일 문제에 많이 나와요. 왜 문제에 많이 나오냐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이렇게 x축이 지나가면 요 점일 때는 삼중근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2번 문제가 요 2번이랑 요 밑에 4번 그래프 그릴 때가 문제로 따지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그래프는 감소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감소하는 게 이게 축이 정확하게 지금은 딱 거의 반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조금이라도 밑으로 지나가면 감소하다가 증가를 많이 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3번은 좀 여러 가지 버전을 보여줄게요. 처음에 감소를 했다가 증가를 많이 했다가 감소를 조금 하고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축이 요 밑에 쪽으로 조금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증가랑 감소하는 여기 증가했던 거랑 여기 감소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럴 때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폭이 똑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서 감소를 조금만 하고 증가 조금 했다가 감소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선 또 많이 나오는 게 얘죠. 얘가 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얘는 요렇게 x축을 가질 수도 있고 요렇게 x축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얘는 중근 2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중근 하나에 켤레근 하나 켤레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가 문제로 따지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처음에 감소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약간 대칭 모양으로 그려서 감소 증가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요렇게 x축이 지나가면 이게 또 삼중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저 1번이랑 모양이 유사한데 반대로 감소 증가 이렇게 확 증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크게 보면 이렇게 7가지인데 7개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결국에 기억해줘야 되는 건 결국에는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유추할 수 있겠구나. 요거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요. 어차피 도함수 가지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사실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12페이지.
12페이지. 지금까지 한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설명한 거냐면 3페이지부터 뭐 다 설명했네요. 그냥 11페이지, 아니 11페이지 빼고 다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 말고 12페이지에 비율관계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데, 자, 걔를 한번 볼게요. 아니다. 걔 보기 전에 그냥 7번 먼저 봅시다. 7번 먼저 보고 7번을 보고 나야 여러분이 아 이게 왜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고 왜 알아야 되냐 요거를 좀 더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7번은 안 되겠네. 그러면 7번, 8번 그냥 먼저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극소극대 얘기 나왔으니까 도함수 가지고 찾아가지고 우리가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7번, 8번 우리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8번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7번 x는 a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극소극대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도함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도함수 구하면은 마이너스 4x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묶어보면 4x로 묶으면 요렇게 정리가 되면서 근으로 따질 수 있는 게 0이랑 1이랑 2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극값이 총 3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래프 개형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우리가 아까 저렇게 그렸던 거랑 다 반대로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도함수가 3차인데 3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근이 지금 3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0이랑 1이랑 2가 이런 식으로 근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야. 이게 도함수 그래프야. 그러면 처음에 4차를 그리려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마이너스 감소하는 만큼이랑 여기서 늘어나는 이 플러스 값이랑 대칭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이게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 모양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여기 기준으로 요 4차 함수 두 개가 대칭인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0, 1, 2 순서대로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거 도함수 그래프 안 그리고도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증가하냐 아니면 처음에 감소하냐에 따라서 극대랑 극소가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 요런 상황에서는 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극소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극소니까 a가 1일 때 자, 극소값이라는 건 함수값인 거야. 도함수값이 아니라. 그래서 이 1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b는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되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자, 그럼 얘는 여러분이 이거 나중 되면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는데 얘도 도함수만 먼저 찾아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면서 마이너스 2, 0, 2 이런 식으로 극값이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럼 얘도 아까 7번에서 그렸던 거를 x축 대칭시킨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렇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각각 마이너스 2, 0, 2가 되면서 요거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0부터 볼까? 여기가 0일 때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밑변, 여기가 높이인데 여기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니까 넓이는 뭐 8이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못 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거 일단 미분을 하고 극대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3 해서 이제 극값이 0이랑 아니 0이란다. 1이랑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랑 1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대값이 12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2가 될 거고, 그러면 저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a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나올 건데,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을 사실 우리는 a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도 계산하면 8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지금 배워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거기 그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약간의 증명을 살짝 해볼 건데, 3차 함수는 증명하기 전에 비율을 먼저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를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요런 비율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지나갔다가 요렇게 지나가서 요렇게 쭉 올라가는 3참수 모양이 항상 그려집니다. 항상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지금 배웠던 걸로 따지면 극대다 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극소다 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비율 관계가 되는 거냐면 극소값이랑 똑같은 y값을 갖는 x좌표가 있겠죠. 그럼 요 x좌표부터 극대까지의 거리랑 요 극대부터 극대랑 극소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변곡점부터 극소까지, 그 다음에 극소부터 극대값이 나오는 다른 x값까지 거리가 x의 길이를 우리가 뭐 길이 b가 항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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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동일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건 하나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냥 비율로 외울 때는 2대 1이다 이렇게 외우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서 1대 2가 된다.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의 x 차이만큼의 반만큼 더 가면은 요게 극소랑 똑같은 x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여러분 나중에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넘어가면 그 식을 세워서 함수를 구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요 비율 관계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 풀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요렇게 지나가는 3차 함수가 여기가 x좌표가 0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3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지금 요 비율에 맞춰서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a가 되면 요게 2대 1이라는 비율이 다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ax 제곱, 자 0일 때 중근이니까 x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한근이 3a니까 x-3a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했을 때
요거 전개해서 미분하면은 3ax 제곱. 요거 전개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6ax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3a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a 아니 여기 a 제곱이구나. 제곱 여기.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극소를 갖는 x값은 여기가 극되면 여기가 항상 2a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율 관계로 따지면 여기가 2대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우리가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니까 축의 방정식은 x가 a일 때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a라는 친구가 자 a를 기준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했던 요 비율 그대로 감소하고 증가하는 게 그대로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3차 함수라는 친구는 뭐를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냐면 요 변곡점이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자 3차 함수는 얘는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인 친구예요.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인 친구고 이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이너스 3a분의 b다 라고 우리가 변곡점을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일반적으로 쓸 때 3차 함수 일반적으로 쓸 때 fx를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뭐 플러스 cx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 미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이거 미분하고 이 도함수의 꼭지점 x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나중에 활용할 때는 뭐 요거 3배 하면은 세근의 합 나온다 뭐 그런 걸로도 정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변곡점을 알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점대칭이나 선대칭 나오는 함수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것도 나올 거니까 그거 잘 일단은 이거 변곡점 대칭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9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여기랑 여기 비율이 항상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극대랑 극소값의 차이는 항상 우리가 어떤 항상 정해져 있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알파 뭐 여기를 내가 그냥 편의상 베타라고 하지 말고 여기 그냥 알파라고 하자. 여기 극대값을 알파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 그러니까 이 지금 극대값이 0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가 0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극대가 0으로 보고 그냥 잡아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비율로 보면 여기가 2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좌표를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요 알파랑 베타로 이 알파랑 베타를 이용한 식으로 여기에 x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얘가 베타라는 친구가 알파랑 x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분의 알파 플러스 2x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요 fx라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할 수가 있냐면 최고차항계수를 a라고 보고 알파가 중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이제 fx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얘가 중근, 얘가 또 다른 한식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사이에 어떤 값을 구할 거니까 베타일 때 함수값을 구하면 돼. 왜냐면 내가 지금 알파일 때 함수값을 0이라고 놓고 봤으니까 베타일 때의 함수값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 길이를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f 베타를 구해보면 최고참 계수 a는 일단 그냥 적고요.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베타를 넣으면 2분의 2베타가 되면서 여기 2분의 2베타 빼기 3베타 하면은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한 번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거의 길이잖아. 함수값이 아니잖아. 함수값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그러면 길이로 구하고 싶으면 이거 그냥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겠죠. 근데 절대값을 씌울 때 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요거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극소의 x좌표를 베타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항상 2분의 절대값 a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 하고 극소랑 그러니까 극대든 극소든 좌표가 더 큰 게 있겠죠. 그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에 세제곱하면 요 길이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9번에서 여기서 요거를 a를 안 구하고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차피 극대랑 극소가 되는 x좌표를 알았잖아.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도 지금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 극대랑 극소 빼면 2인데 그거 세제곱하면 4만큼 차이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8이 나오기 때문에 극소값도 그냥 8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4차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 밑에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도 있는데 그것도 증명은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고, 일단 여러분 딴 건 모르겠지만 내가 2월달 특강 통틀어서 뭔가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다 기억할 필요, 아니 다 기억하면 제일 좋은데 요렇게 지금 요 분홍색으로 박스 치는 요거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이거 모르는 애들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 2대1 이런 거 모르는 애가 없을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모르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식을 쓰든 뭐 방정식을 풀든 뭐 그런 거 할 때 문제 풀 때 속도가 확실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연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10번 뭐 바로 풀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번 얘도 그럼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원래 같으면 A랑 B랑 C를 실제로 다 구할 수도 있어. 왜냐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극소,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니까 F'X가 이거 미분하면 최고차항계수 3일 거라서 3 쓰고 X-3 뭐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서 A랑 B 구한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온다 하면 C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는 되기는 하는데 이걸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거야. 왜냐면 극소랑 극대를 구하는 이런 거니까 극소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까 그거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극소값 내가 구하는 거니까 뭐 K라고 하면 극대랑 극소차 9-K는 2분의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
하고 x좌표 차이에 세제곱 해주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32니까 k는 마이너스 2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필수예제 6번에 있는 문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1번, 12번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극대랑 극소가 언제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극대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대,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니까 극소, 요렇게 먼저 여러분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내가 구하는 게 극대값만 구하면 되는데 극소값은 이미 줬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할게요.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빼는 거죠. 이게 극대극소 차가 되는 거예요. 요게 2분의 최고차 한계수 줬고요. 극대랑 극소의 x좌표 차이가 4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2고 이거 6 넘어오면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사실 잘 보면 여러분이 A랑 B랑 C를 다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아까랑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면 x가 1일 때 극대니까 극대값 x가 1일 때 여기 x가 1일 때 극대, x가 2일 때 극소 이렇게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극소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한번 써볼 건데 극대값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중에 하나죠. 여기 극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k 플러스 아니 플러스가 아니지 극대극소 차니까 극소값이 지금 3이라 그랬으니까 k 빼기 3 했을 때 2분의 이 문제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랑 극소의 x좌표 차이가 1이니까 1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차이가 1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대값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잘 보면 극대값이라는 친구는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게 극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f1은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게 4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니까 2 더하기 4 해가지고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다 구할 필요 없어요. a, b, c 구해도 되지만 안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거나 뭐 극값이 하나일 조건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럼 극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뭐를 찾아야 되냐면 도함수를 또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잘 봐봐. 도함수가 어차피 3차니까 2차일 거 아니야. 그럼 2차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극값이라는 건 여러분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극값이다라고 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극값이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의 극값이 그러니까 극값이 없다라는 건 도함수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x축이 밑으로 지나가거나 접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거기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거는 뒤집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다라는 건 그래프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도함수의 판별식이, 그러니까 도함수는 2차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그냥 아예 공식처럼 가져갈 수 있어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반대로 극값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3차 함수는 이거 뒤에서 확인할 건데 그냥 미리 설명하면 3차 함수는 극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을까? 자, 도함수가, 그러면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라는 건 도함수가 한실근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실근만 가지면 이렇게 중근을 갖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지면 극값이 안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3차 함수는 극값을 하나만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3차 함수는 항상 극값의 개수가 없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얘가 극값이 없으려면 아예 없어야 되고 극값이 최대 두 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한 개는 가질 수가 없어. 한 개가 되려면 얘가 도함수가 중근이어야 되는데 얘가 중근이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극값이 안 되는 경우였으니까. 그래서 3차 함수의 개수는, 극값의 개수는 0 아니면 2. 그럼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극값이 두 개 생기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같으면 되는 이유는 뭐야? 같으면 안 되죠. 미안하다.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안 되니까 요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지만 극값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13번, 14번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는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고, 요거의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0에서 6까지.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7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는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미분을 해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이렇게 가져가고, 요거의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텐데 a가 3보다 큰 게 양의 정수 요거 구하는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a는 4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필수에서 8번에 있는 15번, 16번 요거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까 그 얘기했던 근해 분리 쓰는 문제긴 한데 15번, 16번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이거는 0에서 3 사이에서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를 구하긴 구할게요. 극대 극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는 나와 있는 거, x좌표는 나와 있는 거니까 요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고요. 그래프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일단 극대랑 극소가 모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써주면은 요거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으니까 9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면서 일단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쓴 이유는 극대랑 극소가 모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극대 극소 모두 찾았고 요게 다 0이랑 3 사이에서 존재를 해야 되니까 0은 여기 어딘가에 3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값 따져주면 F0, F3 모두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F0이면 마이너스 이제 F0이 아니라 미안해 여기 도함수의 함수값 미안해요 헷갈렸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값 0일 때 A가 양수. 근데 여기 잘 보면 이거 3일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1이란 말이야. 그럼 0이랑 1까지의 간격이랑 1에서 3까지의 간격을 비교했을 때 3이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0이 양수면 3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축의 방정식도 따져야 되는데 축방은 이미 다 따진 거니까 축방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 더 이상 따질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 범위에서 극대값, 뭐 저거에서 극소값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도함수를 먼저 구하고요. 3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일단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극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다음에 뭔가 극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요 사이에 두근 사이에 어떤 실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얘만 따지면 되겠죠. 얘랑 저거 판별식도 따져야 되니까 판별식까지 일단 그래서 요거랑 요거 f-1의 부호가 뭐야? 음수니까 여기 음수 어디 갔어? 음수 여기지?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은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면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일단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도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렇게 되면서 얘는 0보다 또 커야 되겠죠. 그래서 a가 3분의 8보다 작다. 이러면 굳이 판별식 따질 필요 없는 거죠. 여기 사이에 근 있는 거니까 요 사이에 근 하나 생기면 요렇게 무조건 올라가 줘야 되니까. 근데 뭐 판별식도 상관없죠.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먼저 한번 풀어볼래요? 풀어보고 나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그 도함수 이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17번, 18번 둘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함수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도함수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대충이라도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극소를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극소라는 친구는
도함수의 부호가 작아졌다가 커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친구가 생겨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x축이 만약에 요렇게 지나간다라고 보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친구밖에 없으니까 얘는 극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렇게 돼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만 보이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사이로 뚫고 지나가야지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처음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여기도 요렇게는 또 안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위에는 어차피 또 마찬가지일 거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근데 잘 보면 요 도함수는 이미 0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판별식 9 플러스 4a가 0보다 작아야겠구나? 아니지, 뭐하냐. 0보다 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 하나 얻어냈다 이거야. 이러면 사실 이거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서술형 답을 이렇게 적고 끝내는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이러면 답이 틀려. 왜 그러냐면 여기 0이라는 근은 이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요 뒤에서 0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뭐도 안 된다? 0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부등식으로 배울 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까지 간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술형 답 이거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서술형으로 나올 때 이렇게만 쓰면 안 돼. 요 밑에 것까지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 그럼 일단 도함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찾아보면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미 x로 하나 묶어주면 여기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3차 함수, 요 도함수가 요렇게 생겼는데 극값이 하나만 생겨야 된다라는 건 부호가 바뀌는 게 요렇게 지나가거나 요렇게 지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극값이 하나만 있다라는 건 부호가 바뀌는 게 한 번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런 것도 되지만 요렇게 오는 중근까지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근까지는 괜찮구나. 그래서 요 3차 함수의 근 중에서 한 실근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요 뒤에 생기는 이 친구는 허근이 나와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선 실근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판별식 뭐야? 9a 제곱 마이너스 64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서 근데 얘가 중근이어도 상관없지. 여기 보면 중근, 한실근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중근이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범위는 3분의 8부터 마이너스 3분의 8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